잠수를 탔어요. 시급 3,000원, 2달 일하면 360만 원이잖아요. 엄청 거대한 솥을 바닥으로 딱 내던지면 갑자기 확 뺏어가지고 실수담이 기억 안 나니까 제가 그거 얘기해드릴까요? 손미지의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한국에서의 알바 연대기가 또 있거든요. 제가 대학교 딱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알바가 뭐였냐면 카페 아르바이트였어요. 그때 그 알바생이 급했나 봐요. 저는 그때 아르바이트 경험이 아무것도 없는 학생이었는데 그때 심지어 최저시급보다 높게 받았어요. 6,500원이었나? 그 정도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 경력도 없는 완전 초짜인데 그래서 전 당연히 좋았죠.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면접을 누구랑 봤냐면 가게 매니저분이랑 봤어요. 근데 이렇게 알바를 뭐 잘했어요. 한 달 때 잘하고 있다가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는데 갑자기 매니저님이 퇴사를 하신 거예요. 퇴사도 아니에요. 잠수를 탔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매니저님 어디 계세요? 라고 물어보면 사장님도 모신대요. 잠수를 탔대요. 그리고 이제 가게 아르바이트생 분들 말고 직원이 또 있으셨어요. 그 직원분들이 하나둘 이제 그만두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막 사람들이 그만두니까 그렇게 막 사람이 좀 많이 줄어들고 첫째 알바생만 남겨진 채로 월급날이 다가왔어요. 근데 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장님이 미지야 얘기를 해야 할 게 있다 라고 하셔가지고 뭐 갔어요. 사장님이 부르시니까 갔죠. 앉게 하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알바 경력도 없고 이게 첫 알바고 첫 달이었다 보니까 이걸 수습기간으로 치고 싶다. 네가 매니저와 어떤 말을 하고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월급을 줘야 하는 건 나니까 나는 너에게 시급 3,000원을 주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시급 3,000원 다시 생각해도 너무하지 않나요? 저는 이거 진짜 시급 3,000원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3,000원이 말이 되냐고요. 그 자리에서는 알았다고 하고 나왔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무슨 시급 3,000원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로 얘기를 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약간 좀 진지한 건 전화로 얘기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면대면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주말 알바였어서 평일에는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화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냐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바쁘다고 문자로 얘기를 하라고 먼저 그렇게 답장을 해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죠. 저는 3,000원 아무리 생각해도 받을 수 없다고 6,500원을 받는다고 해서 들어온 건데 갑자기 3,000원이라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더니 사장님이 드디어 전화를 하셨죠. 그래서 전화상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니 다른 알바생들은 다 3,000원 받고도 괜찮다고 하는데 너만 왜 그러냐. 이상한 말 속 터지지 않나요? 저는 그 당시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때는 또 약간 지금보다 시간이 조금 더 전이었으니까 완전 좀 패기가 좀 넘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따박따박 말대답을 엄청 했어요. 진짜 따박따박 꼬투리 하나하나 잡아가지고 다른 알바생이 50을 받겠다고 해서 저도 50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알바생까지 100을 주셔야 하는 게 맞는 일이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결론만 말하자면 받아냈습니다. 월급은 제대로 받아냈고요. 그리고 저도 매니저님을 따라 잠수를 탔죠. 물론 문자는 남겼습니다. 그만두겠다고 문자는 남겼는데 뭐 거의 문자 하나 남기고 차단하고 잠수를 탔다시피 했죠. 그렇게 제 첫 알바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알바가 되게 재밌어요. 두 번째 알바는 뭘 했냐면 식당을 갔었는데 그게 9 to 9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하는 방학 2달 동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목표가 유럽 여행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월급이 180만 원인 거예요. 2달 일하면 360만 원이잖아요. 좀 많잖아요. 솔직히 360만 원 돈이. 그래서 하겠다고 했죠. 뭣도 모르고 식당 알바를. 네. 그래서 뭐 취직이 됐어요. 그분 그 식당도 제가 생각하기엔 급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식당이 되게 넓었거든요. 넓었는데 알바생이 저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게 가족끼리 운영하는 가게였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따로 있고 주방장님이 또 사장님의 가족분이셨던 거죠. 그리고 또 한 명 외부인이 있는데 주방 이모. 그래서 저까지 이렇게 사장님 자식분인 주방장님, 주방 이모님,
저 이렇게 4명이서 일을 했었는데 그게 닭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름방학 때 일을 했어요. 삼복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이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갔을 때부터 주방장님과 주방 이모님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면 사장님이 주방장님을 너무 편애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니까. 근데 주방 이모는 그게 약간 탐탁지 않으셨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주방 이모님이 요리를 하시는 게 훨씬 많았어요. 일도 훨씬 많이 하시고 요리도 훨씬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주방장이란 타이틀은 사장님 가족분이 가져가시니까 주방 이모님은 그게 너무 불만이었던 거죠. 약간 옛날부터 불만이 좀 쌓여 있으셨나 봐요. 제가 오기 전부터 저랑 그런 얘기를 좀 자주 했었거든요. 어느 날은 이제 복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복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손님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방 이모께서는 아침에 평소에 삶던 닭의 마리수보다 더 많은 마리수를 삶아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방장님은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만약에 닭이 떨어지면 그때 가면 더 삶으면 된다. 왜 굳이 지금 삶느냐. 이런 입장이었던 거죠. 근데 이모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닭을 더 많이 삶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삶아야 할 텐데 더 해야 할 텐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방장님은 그게 또 안 입고 왔나 봐요. 두 분이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엄청 거대한 솥을 바닥으로 딱 내던지면 씨발 안 해도 된다고 엄청 욕을 하신 거예요. 주방 이모님이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막 이 표정이 돼서, 왜냐면 그 주방장님이 훨씬 어렸거든요, 이모님보다. 이모님이 또 그리고 나이가 꽤 있으신데 새파랗게 어린 놈이 그런 말을 하니까 무슨 새파랗게 어리진 않았겠지만 이모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러고서 그 주방장님이 그냥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우리는 아직 오픈도 안 했는데 사장님이 이제 그 상황에 다 보셨잖아요. 난감하신 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그 주방장님이 좀 잘못했어요. 무슨 어른 앞에서 무슨 욕을 그따구로. 그 주방 이모님이 또 너무 아직도 멍한 상태로 계시니까 사장님이 가셔서 달래주셨어요. 근데 이모님이 또 여기서 좀 불만이셨던 게 뭐냐면 어쩜 미안하단 말을 하나도 안 하냐고, 주방장 이해해달라는 말만 할 수가 있냐고, 그렇게 주방장이 미안하단 말을 안 했으면 사장님이라도 미안하단 말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결국 주방 이모님도 퇴근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계속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했어요. 네, 저는 계속 일했고 사이는 대면대면 했고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좀 그만두고 싶었긴 했는데 복날에도 되게 힘들었어요. 복날에 사람이 진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도 복날을 그렇게 챙기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진짜로. 사람이 끊임없이 들어오더라고요. 앉아있을 시간도 없었고. 그때 진짜 10만 원 더 받긴 했어요. 그때 여름 제가 삼복 다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삼복정 하루만 10만 원을 더 주시더라고요. 뭐 그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또 나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어른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팁을 많이 주셨어요. 이런 거 말하면 되게 좀 양심에 찔리긴 한데 술에 취하시면은 사람들이 되게 통이 커지잖아요. 약간 좀 대충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 팁으로 5만 원 톡톡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팁 받을 때마다 이제 집 돌아가는 길에 아이스크림 사가고 그랬죠. 그래서 총액으로 합치자면 2달 일했는데 한 400만 원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 번째 알바, 편의점 알바를 또 했었어요. 편의점 주말 오전 알바를 했었는데 저는 사실 아침에 일어나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그리고 잠을 엄청 못 잔다고 해서 딱히 예민해지거나 그러질 않아서 주말 오전 시간대로 근무를 했었죠. 그때도 편의점 알바가 처음이었어요. 이제 경력이 아예 없는 상태였었죠. 굵직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편의점 앞에 어르신분들이 자주 가시는 경로당? 경로당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르신분들이 되게 자주 모이시는 그런 건물이 있었어요. 주말 오전이니까 특히 더 그 건물에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오시더니 술을 계산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바코드를 찍고 계산을 하려 하는데 외상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돈이 없다고 안 되잖아요. 외상하는 거.
그거 안 된다고 계속 말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술 뚜껑을 따버리는 거예요. 외상이 안 된다고, 가져가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확 뺏어가지고 뚜껑을 따버리시는 거예요. 자기는 외상이라고 사장님께 말을 하라고 하시고 가셨죠. 근데 그분이 상습범이셨어요. 그렇게 외상을 하고 돈을 안 주신 적이 꽤 많으신 분들이어서 사장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CCTV를 확인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거죠. 근데 그 상황이 일어났던 때 알바생이 저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조서 쓰면은 이제 26,000원 입금되거든요. 좋더라고요, 그거. 한 달 근무하고 그만뒀어요. 제 알바운이 되게 없나 봐요. 네. 또 좋았던 기억을 얘기하자면 제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 봉사 동아리를 갔었거든요. 봉사 동아리를 들었었는데 그때 봉사 동아리 내부에서 아르바이트를 모집했던 적이 있었어요. 일일 술집이 쓰는데 그 학교 내부 말고 외부 그 어떤 뭐 자선업체인가? 어쨌든 거기서 술집을 하러 하는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하다고 혹시 지원자 있냐고 해가지고 냉큼 지원을 했죠. 재밌어 보여서. 거기는 되게 재밌었어요. 거기는 뭐 서빙하면서 그냥 맥주 병째로 마시고 취한 채로 서빙하고 주문이 잘못 나가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으세요. 거기는 그냥 잘못 나간 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는 그런 공간에서도 알바를 했어서 그때 되게 몇 시간 안 했어요. 3시간 일했는데 시급이 5만 원이었나? 그래가지고 짭짤했었죠. 유일하게 기억이 되게 좋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던 알바 경험이었습니다. 네, 이 정도 하면은 저의 알바 연대기가 좀 끝이 나네요. 흥미롭지 않나요? 저는 제가 알바 시작할 때마다 너무 두근두근거려요. 이거는 얼마 동안 버틸 수 있을지. 근데 이렇게 알바는 없었던 것 치고 오페어는 벌써 6개월을 넘긴 채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나름 이번에는 네 운이 꽤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바 운이. 오페어 알바니까요. 네.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결론은 안정적인 알바 자리를 찾고 싶으신 분들은 오페어에 관심을 두셔도 나쁘지 않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진짜 피곤해가지고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더 말하면 이상한 말 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도 그 세계에 또 놀러오세요.